네, 이제는 박병창 이사님 만나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네. 즐거운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요 정도면 뭐 급등 정도 얘기해도 되겠죠? 예, 급등 맞습니다. 네, 이 상승폭은 작년에 4월에 폭락 후에 5월에 상승했고 처음으로 큰 폭으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한 8개월 만에 상승폭은 가장 네. 큰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유가나 달러인데스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유가나 환율 등의 수준은 여전히 전쟁 확전 또는 우려 또는 경계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해소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상승을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 뭐 꼭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기사에는 지금 아침 시황 기사는 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막판에 급락했죠. 네. 어제 막판에 지수도 한 1.5% 더 빠졌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막판 10분 만에 한 3에서 4%더 하락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분기 말 리밸런싱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분기 말 1분기 때문에 말. 1분기 말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하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은 거꾸로 막판에 올린 거예요, 이걸. 종목별로. 그럼 우리는 분기말 리밸런싱으로 판 거고 미국은 분기말 리밸런싱으로 산 거예요? 뭐 분위기가 이제 이란 종전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네. 분기 말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일부 종목에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엔비디아. 이번 과거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보면은 애플이 시장을 살렸어요. 항상. 네.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다.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자주 보여드리면서 이게 아래 떨어지면 이 기자님께 계속 질문 드렸잖아요.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저는 돌아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5% 올랐어요. 그래서 5.59% 올랐고요. 마벨테크와 협력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같이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살짝 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하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뭐 5% 6% 오르면 지수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직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등판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부분이 있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1 됐습니다. 저는 이란 전쟁이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모르겠고 투자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보고서 하자.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이 된 거죠. 특히나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임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까지 올랐었어요. 이제 3.79%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부분은 시장에서 호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새롭게 하나 나온 것은 드디어 중국이 등판을 했습니다. 네. 종전에 대한 협상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까놓은 상태에서 분기 말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 몇 군데의 인터뷰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곧 종전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하면서 어제 막판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전되면은 만약에 종전이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위험이 감소되고 안전자산이 좀 빠지고 위험자산으로 성장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금이 올랐습니다. 4,700달러까지 다시 올랐어요. 금은 위험 자산입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자꾸 네. 드리는 거예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막 위험해지고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더 확전되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4.6, 4.7 가고 이러면 다 팔아야 된다. 금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뭐 안전자산이 금은 올라간다. 이거 예전의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걸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선물도 68,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2% 올랐고요. 엔비디아 5.59%, 샌디스크 10.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하나 지워지질 않았네요. 4.95%. 애플이 약 3%, 테슬라 4.6%,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 있죠. 아마존, 메타, 알파벳 얘들이 3.6, 6.6, 5%.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왜 이런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시황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시황이 어떤 건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가늠을 좀 해보겠습니다. S&P 500 자, 지지선 붕괴지면서 더 많이 빠졌고 그러다가 요번에 여기서 이제 직전 저점 붕괴하면서 막 팔면서 떨어졌어요. 누가 막 팔았다고요? 캐시우드. 요 3일 동안 엄청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굿반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어제 급하게 양봉을 크게 주었습니다. 양봉을 크게 주었는데 이 지금 소위 지지 라인의 다시 저항 라인 이걸 역할 바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큰 양봉을 줌으로써 시장이 하단을 방어하는 그런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보다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시간이 좀 있어서 이 그림을 색칠을 좀 해왔는데요. 엔비디아는 이 박스권에 있는데 이 박스권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좀 지겹죠. 하도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떨어지면 엔비디아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살릴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제 제가 장중에 스팟 시황에도 이런 걸 좀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자. 엔비디아가 결국은 시장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제 5.5% 올라온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 차트를 보면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색칠을 좀 해왔는데 이거 애플입니다. 애플을 보시면 얘는 이번 전쟁으로 해서 급락을 했거나 뭐 그 전에 급등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은 이번에 크게 시총이 막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남들은 빠질 때 지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시총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얘가 시총 3.6조 달러, 얘가 시총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에 애플이 된 거냐면요. 이 의미 그냥 차트 보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애플은 이제 성장주에서 뒤로 약간 물러서서 가치주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애플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큰 회사. 예,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배당 많이 해주고 뭐 네. 자산 소가 많이 해주고 네. 그런 회사가 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올라가는 특징을 좀 갖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양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에 1월 달에도 여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냥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건 알파벳입니다. 이거 알파벳을도 가져온 이유는 이게 지금 시총 3위입니다. 이제 알파벳이 시총 3위인데요. 얘는 여기 노란색으로 옆으로 횡선으로 고는 게 이게 가로선으로 고는 거 이게 3월이잖아요. 밑에 보시면요. 3월에 1주차, 2주차, 3주차 때 안 빠졌죠. 얘 전쟁으로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알파벳은. 하나도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은 시장의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거의 모든 종목이 3주차, 4주차에 빠졌는데 이것은 FOMC 회의 끝나고 빠진 거예요. 그 미국 시장은 시장 내에 있는 지표, 특히 금리에 더 중심을 갖고 있는 거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님이 어젠가 그저께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국제 수익률이 안정화되고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있다면 유가 안 빠져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전쟁을 거기서 계속 하던 어떻든 간에 시장 그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얘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진 이유는 금리, 국제 수익률이 올라간 것 때문에 빠졌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는 네. 소위 기주들의 투매가 나온 거예요. 위험관리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요. 또 하나는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시총 4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지금 시총 1, 2, 3, 4위로 좀 불러드리는 거예요. 네. 전에 엔비디아가 5조 달러까지 갔었죠. 이게 지금 4조 달러고요. 이 애플은 하나도 안 빠져갖고 3.6조 달러에 버티고 있고 얘는 올라갔다가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얘는 나중에 올라왔잖아요.
3조 달러 위로 올라서 가지고 3.2조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얘는 2.6조 달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결이 다르죠. 얘들 움직임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3월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주가 움직임이 다 달랐어요.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뭐 이게 만약에 똑같이 전부 다 같이 하라고 그랬으면 이건 뭐 시스템 위기가 되든지 경기 둔화를 반영하든지 하면서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갈 때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섹터별로 상당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는 가만히 보세요. 이 표시한 노란색이 3월입니다. 이게 3월이에요, 3월. 오히려 전쟁 중. 네. 전쟁 중에도 얘는 계속 올랐어요. 신고가를 냈습니다. 얘는. 그리고 나서 빠진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돼가지고 반도체가 어쩌다 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런 게 아니고 요번에 나온 뭐 터보 퀀튼이 뭐 디램 가격이 일부에서 하락했다니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나중에 하락을 한 거지 개별적으로 그 섹터의 이슈가 있었던 거지 시황과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새롭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게 마치 모두 다 어떤 그냥 하나의 이슈 때문에 모두 다 그 방향으로 막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에는 수급과 섹터의 동향이 있었고 움직임이 서로 다 달랐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맨날 말씀드리지만 수급이다. 지금 얘네들이 빠지면서 다른 것들은 또 올라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빠지면서 2차 전지 요즘에 오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시장이 약하니까 하락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이 전부 다 달랐다라는 거고 이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왜 이런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자, 미국 시장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4.26%, 코스닥이 4.9% 하락을 했는데요. 아침에 2.53% 하락 시작했어요. 어제 말고 그저께 이틀 동안에는 아침 시가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양봉이었습니다. 여기 양봉이었죠.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둘 다 양봉이었거든요. 어제도 오전에 양봉이었어요. 어제도 이게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 이후에 선물이 딱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차로 원화 환율이 1530원을 넘는다는 소식이 막 들리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점차로 늘어났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 제가 어제 분봉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막판에 지수로 말씀드리면 5052포인트 끝났죠. 막판에 그 한 10분 15분 전에 5110포인트였어요. 51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1% 정도를 그냥 훅 내린 거예요. 종목들이 내리면서. 이 설명 왜 드릴까요? 그거는 오늘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돌려요, 오늘. 그 막판에 빠진 1%를 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돌리는 거에 미국 시장 합쳐서 오늘에 얼마큼 오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그리고 그러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얼마큼 빠졌다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막판 직전에 있었던 가격에서 확 빠진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제가 안 써왔네. 얼마죠? 17만 얼마죠? 한번 볼게요. 17만 원가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네. 뭐 저도 보면 되는데, 네, 저도 보면 되겠네요. 네. 17만 8천 원 지금. 예? 지금 이제 올라서 지금 올라서. 지금 NST에서 그런 거고요. 네. 어제 가격이 마지막에 16만 5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 직전에 분봉으로 보면은 분봉 가격이 17만 원 위에 있었어요. 거기서 밀린 거거든요. 막판에. 예, 그러니까 17만 원까지는 얘가 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냥 약간 편하게 오늘 뭐 장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어제 샀어야 되는데 급등했고 오늘 폭등했고 나 못했네.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17만 5천 원에 샀던 사람은 어저께 물려서 끝났어요. 그렇죠. 나는 오늘 확인했어요. 나 오늘 17만 5천 원에 사면 어저께 산 사람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걸. 그냥 떨어질 때 자꾸 사가지고 밑에서 사서 싸게 사야지 해서 계속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하고 오늘 사면 그 가격 사면 되잖아요. 네. 조금 뭐 더 높더라도. 그 개념을 이해를 진짜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갈까봐 계속 밑에서 살려고 한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막판에 분기말 매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시장을 하락하게 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물론 원화가 1,530원 뭐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위기를 느끼는 정도의 그런 이제 환율이 좀 됐습니다. 아까 지금 밖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한은행 총재께서도 뭐 환율 자체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그 정프로님이 이게 왜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그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트라우마처럼 예전처럼 외환위기 얘기하는 사람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이 종목은 이제 삼천당 제약이죠. 저 누수는 갖고 왔는데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누수를 전해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아무튼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고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하한가 가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해버렸죠.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의 ETF나 제약바이오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삼천단지가 무너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는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삼천단제약의 내용은 마지막에 뉴스도 있긴 하지만 미국 파트너사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제네릭입니다. 이거. 제네릭인데요. 제네릭 치료제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했다. 근데 단계별 마이스톤이 1억 달러다. 뭐 1억 달러 얼마 안 되잖아.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그렇지 않다. 10년 동안 판매 수익의 90%를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회사는 10년 동안 판매 수익의 90%로 주는 1억 계약을 했다고? 야, 진짜 맞아? 뭐 이런 의심을 좀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뭐 소송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할 얘기 되게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의 시가총액이 23조까지 갔습니다. 23조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성장주라는 거 분명히 맞지만 그 다음에 시가총액 2, 3위가 18조, 그 다음이 4위인가가 10조 정도 됩니다. 12조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 21조, 지금 떨어져서 20조 정도 되는데 20조에서 23조는 코스피에서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SK, 우리금융주주, 우리금융주주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시총이라는 게. 들이 너무 싼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 갖고 뭐 이 내용 가지고 막 하는데 전 되게 웃겨요. 그러지 말고 적정한가, 내가 살만한가, 떨어질만한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약한 상황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태양광과 풍력과 ESS 이런 쪽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얘네들이 어저께 급등했다가 시장이 폭락해버리니까 윗골을 달았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했어요? 이거 원위치 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은 환율 때문에 환율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거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가의 분기 리밸런스 매도가 나오면서 추가로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코스피 지수고요. 5,050포인트고요. 5,000포인트 깨냐 마냐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5,000포인트 깨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네. 되게 많았고요. 근데 5,055포인트인데 정말 다행스럽게 깨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또는 5,000포인트를 깨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깨면은 매수 대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깨면 그다음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밑으로 안 깨고 올라오는 게 더 중요한데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한 것을 반영을 좀 하면서 오늘 움직인다면 다행스럽게 또 오늘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외국인들 매도가 40조 팔았습니다. 40조.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 지금 한 달에 40조 판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40조에서 50조 정도 사거나 팔거나 그랬습니다. 저는 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니까 이걸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보통은 40조면 거의 1년짜리예요. 한 달에 40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40조 팔았다는 얘기는 팔아서 원화로 달러로 바꿔 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달러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원화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엔화도 같이 약했고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40조를 누가 샀냐? 개인들이 다 샀어요. 개인들이 40조 정확하게 40조를 다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바람이지만 기대이지만 이거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주식을 좀 팔아놔가지고 나 밑에서 더 떨어지면 살 거야. 여기서 폭락하면 살 거야. 뭐 그 사람은 더 싸게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졌고 폭락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밑에서 산 사람도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좋아야지 수익을 낼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면서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는 데서 수익이 나는 거지 내려가서 밑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선순환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즘에 간절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40조라 한 달 만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의 3월 달입니다. 외국인들은 3일 샀네요. 3일. 3일 사고 대부분 뭐 2조씩 1조 원 이상씩 계속 팔았고요. 그리고 딱 3일 동안 개인들은 4일 동안 팔았네요. 개인들. 4일 동안. 기관들은 왜 순매수가 이렇게 없을까요? 얘들은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샀다 팔았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이 매도를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굉장히 큰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큰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저는 빼겠습니다. 그거 불확실성인 거고 네. 그냥 불확실성으로 냅두고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아니고 뭐 하나는 지금 생각하면서 요번에 세미나 때 세종대 때 얘기하려고 네. 지금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4월 18일 그 올데이 주식 예, 때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30원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환율은 지금 당장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환율 맞추기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 면에서 환율은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지 않아 4,400원대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거나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요. 지금 제 선후배 중에 뭐 운용사에 계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비교적 큰 데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외사들의 그러니까 상담 요청 또는 상담 전화들 되게 많이 그동안에 오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들어올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기회는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거 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미국이 가만히 요즘에 보면은 네.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점점 거세게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 시장에는 기회가 여전히 있고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쪽을 보면서 거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 나쁜 수급을 보고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나쁜 외국인들의 나쁜 수급이 결국은 되돌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매크로 시황은 이란 전쟁 종전을 기대하면서 움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나 환율 등을 보면은 여전히 전쟁의 확전 또는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고유가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 마냥 그냥 좋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아진 부분은 3호 신용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 수익률 급등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의 내용들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조금 더 지금 이번 3월 말과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래도 시장이 좀 저점을 모색하면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이핑을 했는데 오늘 올라버려서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지지라인 붕괴 후에 위험 회피의 기계적 매도리가 나왔다. 이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저 얘기를 하는지. 계속 기계적 매도 나오면 나쁜 거 아니야? 이러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경험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그런 악성 매물이 있었다라는 거는 시장이 점차로 저점에 가까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의 3호 신용 시장 되게 우려했잖아요. 이거 네. 퇴직연금으로 막자라는 정책적인 개입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등판하면서 현재 정책 스탠스 유지할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금리 인상 고려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부분. 그리고 일본과 한국, 우리 외환 당국에서 환율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구두 개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선물 시장에 보면 아침에 오전에 보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은 하락했는데 선물 시장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락폭이 딱 마이너스 19%예요. 이번에 3월 첫 주에 제가 이 하락이 만약에 저점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느냐, 밸류에이션, 가치의 부분, 심리의 부분, 수급의 부분, 차트의 부분 그래서 나눠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네.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외부의 전쟁이나 이런 매크로의 이슈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기가 아닌 그리고 시스템 위기가 아닌 매크로의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15%에서 20%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점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네네.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확전이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 아니면 뭐 사모 시장에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된다. 그러면 뭐 그 다음 단계를 또 가야겠죠. 또 바꿔야겠죠 이거를.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 한 10%, 20%, 50%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단계별로. 했을 때 네. 그게 지금 20%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정도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선물의 야간 선물은 6% 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어제 마지막에 한 1% 빠졌고 그리고 야간 선물이 한 6% 보면 오늘 바램은 어제 빠진 게 얼마 빠졌죠? 4점 몇 % 빠졌죠? 4.2인가요? 네. 그러니까 추정컨대 오늘 한 5% 정도는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전쟁 상황에서 파란 글씨로 어떤 사람들이 뭘 얘기했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더라도 군사작전 종료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되게 웃으셨는데 저도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냥 갈 테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 수송하는 그 원유선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만이 아니고 다른 거 다닐 거 아니에요. 이거 거기 다니는 니들이 해결해. 이랬던 거거든요. 저거랑 관세랑 똑같아요. 네. 원래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아무 문제 없이 다녔는데 거기에 사건을 벌여놓고 우리 빠질 테니까 니들이 해결해. 지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웃기죠. 웃겨서 이제 그것도 제가 여기 써오진 않았는데 그냥 얘기를 좀 했고요. 이란의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이 없다면 그러면 전쟁 종료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인가에 미국 국방장관 브리핑이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저녁에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이걸 보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핵심은 딱 한마디더라고요. 중동에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했는데 우리가 다 이기고 있고 뭐 그런 얘기 막 하다가 다가오는 며칠이 결정적 국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며칠에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장. 그래서 어제 상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등판을 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평화를 위한 5개 항 제안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싸우지 마라. 평화해라. 유엔 헌장 준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와중 속에서 시장도 상승하고 했지만 미국은 이란 무기고에 벙커버스터 투하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죠. 그렇게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의 최대 섬인 캐슘시험 공습으로 담수함 및 시설이 마비되고 있다. 뉴스가 오늘 아침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란 그 지도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캐슘시험이 어디 있냐 또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요충지라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던데 뭐 강화도, 인천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요충지를 이제 여기서 공습으로 해서 여기를 점령을 하면 압박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 느낌이 점점 많이 있는 그런 보도의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가격, 가솔린 갤런당 가격이 4달러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달러 넘은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언제냐면 2008년, 2012년,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2012년도는 남유럽 피크스도 그때예요.
2020년들 국채주는 급등하고 네.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 폭락했을 때입니다. 30몇 % 빠졌을 때예요. 요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달러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후행적으로 소비 주기 될 거고 경기 도라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제 세미나에서도 어제 국방 관련된 그런 세미나에 계시는 분들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거랑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다르다. 그걸 전제하면서 제가 시황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란이나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요 정상적인 또는 정상에서 조금 벗어난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건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이걸 보면.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바로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마벨테크에 20억 달러 투자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제 환율 안정 3법 본회의 통과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건 이전에 사전에 다 공고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 통과돼서 이제 대통령 사인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 통과만 되면 되니까요. 일단 이걸 리아라고 그냥 읽더라고요. 발음이 어려워서 RIA 되게 어렵죠. 네. 리아라고 읽더라고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신설, 해외 주식 매도 후에 국내 주식 1년 투자 시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세를 1년간 비과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도 세미나를 다니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뉴스가 나오고 많이 그러는데 계속 질문해요. 이걸 계속 질문해. 얼마까지 되냐, 뭐 어떻게 되냐 맨날 물어보군요. 작년 12월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1인당 5천만 원의 한도예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5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 이익 난 것에 대한 주식 매도에 대해서 이번 상반기까지 하면은 면세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비과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아 계좌 만들고 그 5천만 원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 2배, 3배 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원래 1억 막 이렇게 2배 났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20% 정도면은 1,000만 원 넘게 이게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비과세하는 거니까 1,0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를 내가 주식이 거기에 몇 억씩 있어. 그러면 이번에 5천만 원 1,000만 원 아끼 세이브 하는 건데 할 만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다른 계좌에서 우리 개인들은 계좌를 한 군데에서 한 증권사도 여러 개 만들고 증권사 여러 군데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사. 거꾸로 네. 여기 이건 해놓고 네. 이거는 면밀히 보고 조정하겠다. 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보면서 해외 주식은 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는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세미나를 좀 다니고 있는데 해외에 몇 억씩 뭐 10억씩 2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해외 주식 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1,000만 원 세이브 시키는 게 그렇게 크냐?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체에서 일부 매도하기도 하고 일부 옮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우리나라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주식 사가지고 1년 정도 있으면 1,000만 원 정도의 물론 이익 난 거의 세금이에요, 이건요. 이익 난 거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세이브를 살 수 있다면 1,0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에 그러냐면요. 지금 환율이 1,500원 위잖아요. 네. 그럼 환율로 인한 이익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우리 네.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환율 이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1,500원대 지금 바꿔서 달러니까 네. 바꿔서 지금 여기서 한국 주식을 샀는데 1,400원대로 갔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 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선물한 도입 또는 환해지를 하는 계좌를 하면은 요 선물환을 하면은 투자액의 5%를 양도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자회사 배당 유입에 대해서 90%인가 95%였는데 요 배당금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비과세 비중을 100%로 전체를 100%로 비과세해 준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급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에서는 개인들 대상으로 또는 이제 일반 기업도 여기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엄청나 많이 금액이 나간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훨씬 커요. 기업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에 그냥 두고 있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이 좀 올랐거든요. 태양광이 오른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정책이 좀 있었고요. 근데 풍력이 올랐던 것은 요 내용이 어저께 뉴스가 돌아왔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은 안 돼. 풍력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 덴마크의 해상 풍력 기업 오스테드가 미국에서 풍력 발전을 하려는데 이거 못하게 아예 막았어요. 행정명령으로. 근데 이게 법원의 법원에 이제 판결을 좀 받고자 오스테드에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 행정명령 철회해라.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전 같으면 미국 정부에서 항소하고 또 막 그러잖아요. 항소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겠다는 거네. 예, 하겠다는 거. 왜 그럴까? 요번에 왜 그랬을까요? 석유 이번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네. 전쟁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ESS는 수요가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확충이 되면서 ESS 배터리 수요가 1년 새 190%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 북미에 가 있는 게 삼성 SDI하고 네. LG엔솔 적극적으로 북미에서 ESS 생산 능력 원래 있었던 그 자동차용 배터리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면서 LFP 지난번에 한번 왜 삼성 SDI에 어디였죠? LNF에서 납품한다고 해서 네, 네. 그러면서 그날 급등했죠. 이틀 동안 급등했어요. 네네.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당장의 오늘의 뉴스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흐름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한번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얘기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점차로 힘을 좀 잃으면 잃을수록 이쪽은 좋아질 거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거를 뭐 그냥 적을까 말까 했는데 아까 공 기자님 전해 주셨는데요. 삼천당 지역이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20몇만까지 갔으니까 시총 120명까지 맞아, 갔으니까 120만 원 정도 5배 오른 거예요. 올해는 5배 오른 건데 그걸 다 시총 1위가 됐는데 블로거 한 명이 이거 작전주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이런 내용은 몰랐는데 어떻게 한가 가길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한 분이 이 제너릭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제약이 즉각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반박 공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판매액에 우리가 90% 받을 수 있다라는 반박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고발,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이게 적절했냐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적어왔냐? 이거 이 삼천전자 하한가 때문에 적어온 게 아니고요. 네. 왜이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각자들 블로그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자기 거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로 좋으면 한가 안 가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네. 주가는 전체적인 대중의 집단지성이 어디가 뭐가 맞냐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싸움을 꼭 할 때 보면 예전에 2차전 시대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에 우리 여의도에서 우리들끼리 아는 내용들이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다 하더라도 본 판단해서 막 이것 때문에 빠졌어,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반박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기업이 고잉 컨선 할 수 있느냐, 이익 연소성이 있느냐가 네. 더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다고요? 그러면 또 그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고 이것 때문에 막 또 댓글에 싸우고 많이 그러시길래 우리 그 투자자들은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 싸움에 끼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블로그는 뭐 저 구독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애널리스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이 아주 뭐 정말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어떤 보고서를 쓴 것이
이게 고발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좀 안 좋은 누수를 하면 공매도 세력과 연계해서 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전체에서 뭐 없지는 않겠죠. 네. 있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거는 공매도 연결된 거야. 이거는 뭐 작전이야.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여튼 어제 워낙 이제 하한가까지 기록하면서 또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 충격이 컸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런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예, 또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 했습니다. 정도 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네. 지금 삼천당 제약에서 공지를 따박따박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혹시 요번 시총 1위고 해서 들어가서 요것 때문에 좀 고민 있으신 분은 회사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시장에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오늘 뭐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저희 바람은 전에도 한번 한 2%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날 좀 좋았는데 오늘은 한 5%만 올랐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코스닥 보니까 3천당 빼고는 거의 다 오르는 것 같네요. 펄어비스 좀 빠지네요. 네. 예, 거의 다 빨간색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네. 큐리오 바이오시스템즈 뭐 이런 데 하나 빼고 코스닥은 다 오르고 코스피는 역시 뭐 다 빨간색에 시총 50위까지는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요? 네, 코스피는. 네. 그런 정도 오늘 넥스트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하이닉스가 8%, 삼성전자가 한 6% 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잘 우리 시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리고 가야 될 텐데 우리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께 참 감사의 인사도 잘 좀 평소에 좀 전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전해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3프로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아침 20분, 아침 30분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3프로 멤버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3프로 멤버십을 오시면 네.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이선엽 대표, 박병창 이사님, 장우진 작가, 차영주까지 해서 그분들의 그 지금 현재 단계의 시장 판단을 실시간으로 좀 들으실 수 있고 또 네. 강의를 통해서 좀 투자의 어떤 투자의 두뇌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좋은 투자는 좋은 나의 훈련된 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건 뭐 어떤 투자 상황에서도 통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조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우리 정프로님은 더블 밸류업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황 한번 신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조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